오늘은 스튜어트 제8장 3의 질량의 중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적분으로 정의할 텐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질량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키미디스 원리를 가지고 질량 M1과 M2가 있을 때 거리가 L1이고 L2가 있을 때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M1의 L1 값이 M2의 L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좌표를 X1이라 하고 얘를 X라 하고 얘를 X2라 하면 그때의 M1 곱하기 L1 값은 X-X1 값이고 M2 값 곱하기 L2의 값은 X2-X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그때 X라고 하는 값은 중심의 값은 이 값은 M1 더하기 M2 이거 분해 M1 곱하기 X1 더하기 M2 곱하기 X2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니까 질량의 합 분해 모멘트의 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그때의 무게 중심,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실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다시 보면 여기서 어떤 M1이 X1 위에 있고 M2가 X2 위에 있고 이렇게 블라블라와해서 M의 n 값이 Xn 값에 있으면 그때의 X바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mi 값 이거 분해 시그마의 mi의 x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질량의 합분의 모멘트의 합으로 질량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볼 텐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만 하고 파프스 정리를 보이기로 하죠. 아주 얇은 막대에 대해서 먼저 아주 얇은 막대에 대해서 아주 얇은 막대가 두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얇은 막대가 길이를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때의 선밀도 값이 델타 오브 X라 할게요. 얘는 어떤 선밀도라 합시오. 얘를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라 하죠. 분할을 정해서 델타 xi의 분할을 정하고 이 위에서 대표적인 값으로 xi의 스타 값을 골라내고 이 부분에 대응하는 이 부분의 질량을 델타 mi라 할게요. 델타 mi는 델타의 xi의 스타 값 곱하기 그의 길이 델타 xi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질량을 이 위에다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질량을 여기다 올리고 이만큼의 질량을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 질점을 만들어내면 X바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델타 mi를 일일이 다 더하고 그리고 극한을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 델타 mi를 곱하기 xi 스타를 다 더해서 얘를 극한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값은 전체 x의 dm 값이 되고 얘의 값은 전체의 값에 대해서 dm 값이 되겠죠. dm 값은 a부터 b까지 x 곱하기 dm은 델타 오브 x의 dx가 될 터이고 그 다음에 dn 값은 a부터 b까지 델타 오브 x의 dx 값이 돼요. 델타 오브 x의 값을 내는 선밀도, 리니어 덴시티라 부르면 리니어 덴시티 그래서 선밀도의 값을 이렇게 일일이 주어지면 그런데 만약에 얘가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수로 주어지면 그래서 델타가 만약에 어떤 상수시라면 얘가 상수로 할게요. 선밀도의 값이 상수이면 그 말은 이제 균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막대가 되면 이 값은 a부터 b까지 x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dx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상수가 약분되어서 남는 것은 2분의 1 값에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막대가 있을 때 이 막대의 무게중심은 균일하면 얘가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있죠. 얘가 이제 아주 얇은 막대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얇은 막대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으로 이렇게 근사해서 형태를, 무게중심, 질량 중심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얇은 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얇은 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얇은 판에 대해서 어떤 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판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 형태를 정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분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X축 위에서 분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면 이것은 일일이 이러한 사각형으로 쪼개질 텐데, 사각형이니까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의 질량을, 그래서 이 부분의 질량을 이 점 위에다 놓아요. 이 점은 전부 다 이제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점들을 X축 위에다가 내리면, 이것이 X축 위에다가 이렇게 내린다면 얘는 X축 위에서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고, X축 위에서의 질량 중심을 X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을 Y축 위에 이렇게 내린다면, Y축 위에 내린다면 얘는 질량 중심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분할의 방향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얇은 판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Y는 4-x 제곱으로 만들고 x의 범위를 제한해서 이러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와 2 사이로 x의 범위를 0와 2 사이로 해서 이 판의 무게중심을, 질량 중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분할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x축 위에서 분할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의 xi를 만들면 전체에 대해서 이 점은 무게중심, 질량중심은 xi 스타의 값에 대해서 높이 값은 2분의 4-xi 스타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질량을 놓을 이 사각형의 중심이에요. 사각형의 무게중심, 질량 중심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이 사각형에서의 질량을 판밀도를 지금은 이제 1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형태에 대해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델타 mi의 값을 구해내면 이 부분에 얘가 이제 질량이 되죠. 그래서 델타 xi에서 4 마이너스 xi의 스타 전체의 제곱 이만큼 높이 곱하기 델타 xi 이만큼이 밀도 1을 곱해서 얘가 그 값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질량이 이 점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 내려서 x좌표를 구하는 것은 이 값은 0부터 2까지 dm 값이니까 4-x의 제곱의 dx 값이에요. 이거 분해 그때의 x좌표는 0부터 2까지, x좌표는 x죠. 그래서 x 곱하기 4-x의 제곱의 dx 값이 x바, 질량 중심의 x좌표고 y좌표는 전체 질량의 합 4-x의 제곱의 dx 분의 그때의 y좌표 0부터 2까지 그때의 y좌표 2분의 4-x 제곱 곱하기 그때의 질량 4-x 제곱의 dx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 얘가 이렇게 생긴 대한 판에 대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인데 분할의 위치를 요번에는 좀 바꾸어 볼게요. 그래서 분할의 위치를 좀 바꾸면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동일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얘가 분할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y의 i가 됐어요. 이는 이제 제로고 이는 4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니까 여기에 이제 질량 중심을 놓을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니까 여기서 x 값이 얼마냐면 루트에 얘가 4 빼기 y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니까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의 질량을 놓을 x좌표를 구하면 이 값은 요 점은 2분의 루트의 4 마이너스 y의 i의 대표값이 되고 그때의 y좌표는 yi의 대표값이 되겠죠. 이만큼이 되고 그때의 질량 이 부분의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델타 mi라고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 루트의 4 마이너스 y의 i의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델타 yi 이만큼이 가로와 세로에 곱하고 판밀도 1을 곱해서 질량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x좌표, 질량 중심 x좌표는 이만큼을 내린 거니까 전체의 값은 0부터 4까지 루트의 4 마이너스 y의 dy 전체 질량의 합분의 x좌표는 얼마인가 하면 x좌표는 2분의 루트의 4 마이너스 y 곱하기 루트의 질량 4 마이너스 y의 dy 얘가 x좌표 그때의 y좌표는 이 값은 0부터 4까지 루트의 4 마이너스 y의 dy분의 그때의 y좌표는 y거든요. 그래서 y 곱하기 루트의 4 마이너스 y의 dy를 이만큼을 0부터 4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나 그 값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분할의 방향만 바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편한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반원을 그리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냥 반원이라 할게요.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a의 제곱이라 하고 균일한 밀도, 판밀도가 얘가 1이라 할게요. 그래서 얘의 질량 중심을 구해봐라. 이러면 얘의 x좌표는 가운데 있는 거 틀림없겠죠. 그래서 얘를 분할을 y축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중심의 좌표는 얘는 제로에 yi의 스타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x값은 루트의 a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일 거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y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전체의 질량을 먼저 구해놓죠. 델타의 m의 i라고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 2배 루트의 a의 제곱 빼기 y의 i의 제곱이 되죠. 가로의 길이. 어떤 특정한 값의 값이니까 yi의 제곱이라 yi의 스타의 제곱을 할게요. yi의 스타의 제곱. 그래서 이만큼 가로의 길이 곱하기 두께 델타 yi의 i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델타 y의 i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은 2배 루트의 a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dy y에 보면은 0부터 a까지 전체 이것이 질량의 합분에 그때의 y좌표는 y 곱하기 2배의 루트의 a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dy 전체의 범위 0부터 a까지 이래요. 그래서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의 형태를 보면 아랫부분은 이만큼의 면적과 같아요. 그죠? 면적과 같아.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이니까 적분이 되게 쉽죠? 그래서 굳이 삼각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에 2분의 1 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3 제곱이 있고 미분하면 3분의 2가 떨어지죠. 그래서 3분의 2가 이렇게 있으면 2분의 3이 다 없어질 테고 안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y 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적분이 됐네요. 그래서 제로부터 a까지가 돼요. 밑에 것은 반원 반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의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위의 값은 a를 대입하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3분의 2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3파이분의 4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반원판의 무게중심은 여기 a니까 3파이분의 4a니까 약 9점 얼마분의 4a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보다 약간 더 아래에 있어요. 반보다 약간 더 아래에 얘가 무게중심의 질량중심의 좌표 높이죠. 질량중심의 3파이분의 4a. 그래서 얘는 좀 외우고 있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데 굳이 이제 이런 거는 삼각치환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면적이니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 판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여기서 선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죠. 어떤 와이어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없는 교재도 있는데 어떤 선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곡선이 놓여 있다면 이 곡선도 얘가 와이어라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얘가 델타 SI만큼인데 이 델타 SI는 곡선의 길이니까 만약에 이 선의 밀도를 상수 밀도 1로 만들어 놓고 본다면 델타 SI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사실은 델타 MI가 되겠죠. 길이가 이만큼이라서 얘는 x 프라임의 어떤 ti 값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의 값이고 더하기 y 프라임의 ti의 어떤 값이라서 전체의 제곱의 델타 ti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곡선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곡선의 길이를 어떤 좌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잘라서 생긴 이것들을 x축 위에 놓으면 이러한 모양이 될 거니까 얘를 가지고 질점으로 인해서 x좌표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y축으로 올려서 얘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의 질량 중심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제를 하나만 들어서 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x의 값을 a배의 코사인의 t로 y 값을 a배의 사인의 t로 이렇게 해서 얘도 반원인데 반원의 형태로 놓여있는 이러한 선만 얘기할게요. 와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 프라임의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t의 전체의 제곱을 계산하면 미분하고 제곱하고 미분하고 제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a의 제곱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스퀘어 루트 값을 만들면 얘가 지금 a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x좌표는 지금 가운데 있을 거니까 밀도를 상수 밀도로 하면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 얘는 판이 아니고요. 얘는 지금 판이 아니고 이만큼이 그냥 선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밧줄이 이렇게 드리워졌다, 와이어가 드리워졌다 이렇게 할 때의 무게중심 구하는 거라서 y좌표만 구할게요. 그래서 x좌표는 가운데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 y좌표만 구한다고 생각하면 y좌표에 대해서만 보면 이만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길이는 그때의 a 곱하기 델타 ti 얘가 이만큼의 질량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t의 범위는 0부터 파이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y좌표를 구하면 그때의 y좌표는 전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a의 dt, t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얘가 이 부분의 질량이니까 이만큼 분의 그때의 y좌표 a배의
사인의 t 곱하기 a배의 dt가 되고 요만큼은 질량, 요만큼은 y좌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를 제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얘는 파이 a 값이고 위의 값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코사인의 t가 돼서 제로부터 파이가 돼요. 그래서 파이를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얘가 파이 a분의 2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분의 얘는 파이분의 2a가 돼요. 그래서 얘는 약 어느 정도 위치 이렇게 해서 이거 8분의 2니까 이 정도 약 3분의 2 정도 위치보다 약간 아래 이 정도에 있어요. 이것은 판이 아니고 이 선이 드리워졌을 때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자르면 윗부분의 길이나 아랫부분의 길이나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분의 2a와 8분의 2의 위에처럼 판은 3파이분의 4a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파푸스의 정리를 가죠. 그래서 파푸스 굴린 정리라고 불리는데 파푸스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푸 정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회전체의 부피에 대한 얘기라서 어떤 단면을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원주각을 이용한 부피에서 이만큼의 높이를 정해서 y라 하면 얘는 2파이의 y 곱하기 이 부분의 가로와 세로의 값을 da라 하면 이만큼을 적분한 값 얘가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주각으로 이용할 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얘를 이렇게 회전했을 때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얘가 x라고 잡아서 이만큼의 길이를 잡으면 2파이의 x 곱하기 높이는 fx라고 해서 높이 fx 곱하기 dx 그래서 높이와 가로를 곱해서 이만큼의 면적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것이 그때의 부피였으니까 y라 잡으면 2파이의 y에 dA 값 가로 5파이의 세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것이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가 y의 바, 회전 얘의 중심, 얘의 중심을 구해보죠. 이것의 중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분할을 만들어서 얘가 DA였으니까 DA만큼을 질량으로 보면 그 질량을 여기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A가 이 위에다가 놓여 있고 이 좌표가 지금 Y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Y 좌표는 전체의 DA를 다 더하면 질량이고 질량분의 모멘트약 Y의 DA를 다 더한 거. 그래서 좌표 Y 곱하기 질량 DA를 해서 만든 모멘트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보면 Y의 DA 값은 Y 바 곱하기 DA를 다 더하는 것은 이 전체의 면적 S와 같아서 S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때의 V는 이 값은 2파이의 Y 파이의 S가 된다 이런 뜻이 것이 이제 파푸스의 회전체에 대한 부피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파푸스 굴린 정리, 파푸스 정리라고 불리는데 얘의 그 형태를 좀 활용을 좀 해볼까요?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는 이 회전하는 단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무게중심 x좌표 y좌표인데 지금은 회전축에 대해서 이쪽이니까 회전축에 대해서 무게중심의 이동 거리 그래서 2파이의 y바 곱하기 단면의 면적 s와 같다. 뭐가? 부피가 이런 뜻이 그래서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높이면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이제 원뿔이 생길 텐데 이 원뿔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얘는 삼각형이니까 얘가 3분의 R, 3분의 H의 어떤 무게중심 좌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 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리는 요만큼이니까 무게 중심의 이동 거리,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분의 R 곱하기 회전하는 단면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R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것이 회전에서 생긴 입체의 부피. 지금은 이제 원뿔이 됐죠. 그래서 이만큼이 돼서 3분의 1의 파이의 R 제곱의 H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봤던 반원판에 대해서 보면 얘는 반원판에 대해서 반지름의 1대 원판은 3파이분의 4의 높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얘가 반원판의 질량 중심이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9가 생길 텐데 이것은 2파이 곱하기 3파이분의 4a 곱하기 회전하는 단면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파이의 a의 제곱이 돼요. 이것이 이제 9의 부피가 나와야 되는데 파이가 없어지고 2가 없어져서 이 값은 3분의 4 파이의 a의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서 파푸스 굴딘 정리가 돼요. 파푸스 굴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있다.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어떤 기울어진 직선 위로 이렇게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돼? 이 원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 거니까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을 거니까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만 구해내면 회전하는 입체의 부피는 얘의 면적은 정해져 있을 거니까 파이 r 제곱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h라면 얘의 회전에 생기는 부피는 2파이 곱하기 h 곱하기 파이의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뿔과 구와 등등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얘를 회전시키면 이제 그 모양이 원, 환, 채에서 토로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이는 것이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에 대한 파푸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에 대해서 회전체에 대해서의 이제 회전체의 건널비, 어, 공면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은 중적분으로 구하는 것이 뭐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에서 생긴 입체의 건널비를 저번에 했던 거 볼까요? 이것은 얼마였냐면 2파이의 y 곱하기 루트 안에 1 더하기 f 프라임 x 전체의 제곱의 dx, 이 값이 a부터 b까지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에 대한 식이었어요. 이럴 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곡선의 길이, 그래서 ds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을 것은 어디냐 하면 이렇게 생긴 와이어가 놓여 있을 때 이 부분의 무게중심을 먼저 찾아보죠. 무게중심의 y좌표, 어차피 일로 돌릴 거니까 y좌표를 먼저 찾죠. y좌표는 뭐라 했냐면 전체는 ds, 이거의 값. 그래서 작은 부분의 곡선의 길이 곱하기 밀도, 선 밀도를 곱해서 얘가 ds. 그래서 ds를 지금은 이제 선밀도를 1이라 놓으면 그 값은 전체 곡선의 와이어의 질량을 일일이 다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의 y좌표, 그때의 y바가 있어. y바는 그때의 값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y바를 그때그때 구해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구해놓은 어떤 와이어 이걸로 우선 살펴볼게요. 이때의 와이어가 얼마였죠? 이때는 x좌표가 a의 코사인 t, 그때의 y 값은 y좌표가 a의 사인 t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A배의 sin t, 그렇죠? 이때 y좌표 곱하기 ds의 값은 얼마였냐면 아까는 a의 dt였죠. 그래서 a의 dt 얘를 t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지금은 이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예를 보면 이것은 전체에 대해서 밑에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반원형으로 두리워진 선의 면적이고 선의 길이고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얘가 코사인의 t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0부터 파이까지 아까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2a의 제곱이었고 이만큼에 대해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아니지 2파이 2파이 a니까 이렇게 해서 파이분의 2a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분의 2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의 형태를 가만히 봐서 이때의 y바가 어떻게 구해지는가? 그러면 y바의 형태는 사실은 뭐죠? 사실은 전체의 길이분의 이 값은 y좌표 곱하기 ds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y 곱하기 d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전하는 곡선의 길이 곱하기 y바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식 s를 가져와 보면 얼마죠? s는 2파이 곱하기 y의 ds 값이니까 이것은 2파이 곱하기 y바 곱하기 l이 되죠. 그래서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건널비는 그 와이어의 질량 중심의 y좌표의 이동거리 곱하기 회전하는 선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얘가 2파이의 y바 곱하기 l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드리워진 것이 지금 얼마였냐면 파이분의 2a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파이분의 2a가 이렇게 드리워진 중심이니까 얘를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는 9의 표면적과 같으니까 그때의 값은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a 2파이 곱하기 y좌표의 이동거리 곱하기 회전하는 이 선의 길이 회전하는 이 선의 반원의 길이 그래서 이것은 파이 a가 되죠. 파이 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이 값은 4파이의 a의 제곱이 되죠. 이것이 이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건널비를 파푸스 정리로 구하는 건데 스튜어트 책에는 이제 곡선의 길이에 대한 회전체의 길이에 대한 파푸스 정리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90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고대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리면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길이가 1인 어떤 PQ 그래서 P점과 Q점의 길이가 1이 돼서 움직일 때 이럴 때 A점과 B점이라 할게요. A점과 B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T 대 1 빼기 T 대 1 빼기 T의 내분점을 P라 할 때 이 P의 자취가 AB가 이 선을 따라서 이 AB가 이렇게 각각의 변을 계속 움직일 때 A가 이렇게 움직이고 B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면 이제 간격이 계속 유지될 거니까 그래서 P의 자취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A점을 제로에 A라 두고 B점을 B에 제로라 두면 이 값은 T 대 1 빼기 T의 내분점이니까 T의 B와 그 다음에 1 빼기 T의 A점으로 이렇게 점 P의 좌표가 표현되죠. T의 범위는 0와 1 사이라고 보면 이러한 모양이었고 그래서 그때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이것은 AB의 길이는 1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x좌표, 그 다음에 얘를 y좌표로 하고 대입하면 이 값은 1 빼기 t분의 y 전체의 제곱 더하기 b의 값은 t분의 x 전체의 제곱은 1 돼요. 그래서 얘의 형태가 이러한 모양으로 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3일 때 얘가 그리는 자취가 t값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형태,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남는 부분을 이걸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심은 그대로, 그래서 길이는 3이었으니까 2파이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 2분의 3 곱하기 전체의 면적은 9 마이너스 타원 한 개의 면적, 이거 더하기 이렇게 타원 한 개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t 곱하기 1 빼기 t, 이것이 타원 한 개의 면적을 뺀 값이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질량 중심의 y좌표 곱하기 9 마이너스 파이 t 곱하기 1 빼기 t, 이만큼이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파푸스의 정리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 파푸스 굴린 정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파푸스 정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것은 거의 초창기 고대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8장이 스튜어트 책으로 8장이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봐요. 나머지 예제들은 천천히 풀어보시면 보일 테고, 얘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9장이 미방인데, 미방이라는 과목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 과목은 아예 따로 있는데, 지금 미적분학에서 쓰는 미분 방정식 정도는 영재고에서 참고 삼아서 알아야 될 정도만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9장에서의 미분 방정식은 한 30분 정도면 아마 두 가지를 다 그 정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뒷부분에 이제 1개 선형 미방이 앞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2개 선형 미방이 나오는데, 2개 미방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고에서, 영재고에서 알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요즘 물리에도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장에서의 미방은 좀 짧게 한두 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로 집약해서 내용 정리를 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